여러분들 한 주 잘 쉬셨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12주차에 들어가고 12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를 잠깐 리뷰해보면 너무 중요한 내용. 지난주에 했던 이 경력 단계, 그죠? 경력 개발의 단계.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이 경력 개발의 단계는 기업의 퇴직 나이 기준이 아닌 왕성하게 직업 관련 활동할 수 있는 나이로 구분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5단계로 나눴었죠. 0세부터 25살까지 이제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첫 단계로 직업 선택을 봤는데, 글쎄 뭐 이제 뭐 이거 나누는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통념 25살. 근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 정말 나와 맞는 일을 찾는다. 그런데 그 시기를 25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맥스 30까지도 볼 수 있어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죠. 근데 너무 급한 마음으로 그 관점을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최대한 여러 직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탐색 후 나에게 적합한 최초의 직업을 선택한다. 여러 직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근데 이제 정보 수집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땐 저는 경험이에요, 경험. 직접 해보는 것만이 여러분들하고 맞고 안 맞고, 이거를 제일 정확한 팩트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서 대부분도 근데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요즘에는 대학 과정을 다 이수하기 때문에 관련 학과에서 배운 이쪽 분야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도 편하고 선배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제 많이 추천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학과적 관점으로 전공적 관점으로들 많이들 가시는 게 대부분 뭐 많이들 이렇게 트라이해 이쪽으로. 음.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요. 쭉 한 다음에 입사를 하게 돼. 선택해서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죠. 원하는 조직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적성에 맞는 적합한 직무 선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계획을 잡아야 돼.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3년에 한 팀씩 옮긴다. 그러면 이거를 나는 처음에 어떤 부서, 어떤 팀, 어떤 업무, 그 다음에 나는 이걸 배워서 다음에 어떤 거, 또 다음에 어떤 파트, 또 어떤 파트, 어떤 파트, 2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초기 단계로 들어가요. 경력 초기 단계. 25에서 40살의 경력 초기. 이때는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배우고 직업과 조직의 적응
적응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왔고 배워가는 지식, 기술, 태도를 역량을 이것을 늘리는 증대시키는 이제 관점의 업무 스킬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결국 꿈, 골, 목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는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도 말이죠. 이 25에서 40 경력 초기에 엄청 이때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직의 관점은 두 가지. 첫 번째,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두 번째, 업무적 관점에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업무가 안 맞아서도, 글쎄요, 반은 또, 여러분들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규칙과 규범, 그 다음에 사람 대인 관계, 이 부분에서 안 맞아서. 그러면, 상대방을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확률적으로 뱅글뱅글 도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여기로 슉 들어와. 딱 들어왔어. 원래 돌던 사람은 관성이 있어요.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아 왔고 이 속도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입, 초심자들은 들어가도 이 속도를 당연히 못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계발, 대인관계, 조직에 의해 여러 가지 이제 NCS 과정을 배우는 이유가 사회적 관점에서의 이런 것들을 배워보기 위해서예요. 들어와서 안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신입 티를 낸다는 게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뭔가 빨라지지도 않고. 근데 2단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상대방을 내보낼 수도 있지만 이 게임에서의 더 능숙한 사람은 고참이고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옮겨야 돼. 다른 데 이직을. 그 다음에 뭐 거리적 관점, 직장과 집의 거리적 관점, 연봉,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한 연봉 이런 걸로도 나눠지죠. 그 다음에 경력 중기. 2단계가 경력 초기를 재평가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꿈을 수정한다. 성년 중기에 적합한 선택을 하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거의 여기엔 전력 질주하는 시기죠. 이때 정말 제대로 일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내 자리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년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50, 이젠 50부터라죠. 50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무슨 준비? 나갈 준비. 왜냐면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잡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유능한 인력들은 밑에서 계속 채용돼서 올라오고 이런 수급이 좋으니까 이젠 오래 버틸 수가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경력 말기. 글쎄요, 뭐 퇴직 시기라는 게 정해진 직종이 있죠. 무슨 공무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지? 저기 공사 이런 것들은요. 퇴직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존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때 시점은 말기에는요, 뭐 권력도 좋고 파워도 최고고 거의 모든 게 이제 이때까지 버티고 열심히 하신 분은 피라미드에서 거의 상층부에 가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열심히 하지만 공존합니다. 퇴직 준비를 합니다. 퇴직 준비. 그래서 이제 내가 몇 살에 나가서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인데 나가게 되면 뭐 어떠한 뭘 창업을 하고 어떤 걸 알아보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퇴직 준비라는 것 생각은 이때 가서 하면은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이 중기 때부터 이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는 그러한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다른 사례를 보면서 다른 이제 관점의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격리 업무를 맡고 있는 P씨는 격리 업무, 재무죠, 재무 격리. 재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직무, 자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의 경력 개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 보자.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력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경력 개발 계획은 직무, 자신, 환경에 대한 정보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을 세우며 이에 따라 추진하고 재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죠? 우리 쭉 봤던 내용들. 그래서 경력 개발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PC의 사례를 우리가 보죠. PC는 현재 45세다. 자산관리 회사에서 격리직으로 일하고 있다. 자산관리 회사 격리직. PC의 꿈은 재테크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재테크 전문가를 살펴보니 개인이 노력한 만큼의 이상의 높은 보수를 받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아 좋았다. 또한 평상시 부동산 정책이나 시세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좋아하는 자신의 성격에도 잘 맞는 것 같다. 대외적 정보, 그 다음에 자신의 특성, 그죠? 이 부분. PC는 자신이 일찍부터 재테크 전문가와의 목표를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격리직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공부할 수도 없으며 이 환경이죠, 환경. 그렇다고 그만두고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직 사회 경험이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사회 나갔을 때 이 부분이 참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아까 경력 중기부터 말기까지는요. 너무 바빠요. 다른 걸 잘 할 수 없어. 확률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구도를 보게 되면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죠. 중기가 여기쯤일 텐데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다 이만큼씩을 여기서 이만큼을 관리해 줘야 돼요. 이만큼 사람들을. 어렵겠죠. 시간이 없겠죠. 바쁘겠죠. 좋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바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지만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핵심은 여러분들이 퇴직 후를 준비하거나 노후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준비할 때 관심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정확히 정보도 모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걸 못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렇게 후회를 해요. 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지금 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 올인하고 충성해서 그거에만 이제 매진했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요. 근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PC는. 왜냐? 이제 목표가 있고 하겠다는 관점을 봤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55 퇴직까지 이 관점. 너무 바쁘게 조직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뛰어. 근데 하고 나서 퇴사를 해요. 이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 계속 다음 내용 보죠. 그래도 PC는 날이 갈수록 재테크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확실해짐에 따라 PC는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먼저 재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학 지식이 많이 필요하였으며 AFPK 자격증을 딴 후 CFP 자격증 심사를 합격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 준비 과정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5년을 내다보다 CFP 자격을 목표를 삼았으며 2년 동안 경영학을 공부한 후 3년 내에 AFPK를 취득하기로 결심하였다. 타임테이블을 잡고 있죠. 이렇게. 되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이거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짜서 준비하면 이를 위해 회사를 마치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사설 학원을 등록하고 물론 자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재테크 전문가의 소모임에도 참여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돈독히 쌓아가서 선배님들의 이제 내용들을 모집하는 거죠. 정보를 취득하는 거고 자격증 시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무기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녁 시간, 퇴근 후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투자. 그렇죠? 되게 열심히 힘들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소모임도 다 찾아가면서 여기 이제 엑기스들이 많거든요. 뭐 밴드라고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동호회라고도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제시된 사례는 보면 경력 개발 단계의 한 사례죠. 이 사례에서 PC는 재테크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며 자신의 특성이 중요해요. 나랑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재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탐색하고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한 거죠. 자격증 취득 시험에 대비하여 학원을 수강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경력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경력 개발할 때 단계들이 보면 이런 거죠. 직무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환경과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개발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경력 개발 단계의 정리 부분이죠.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또 우리가 보면서 보죠. 자기계발 경쟁력 쌓아라. 지난 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첫 직장을 2년 내 그만두는 사람이 75.4%였다. 4년 후에도 첫 직장을 다니는 대졸자는 40%에 불과했다. 신입사원들이 취업 경쟁을 뚫고 입사한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성욱 잡매치 대표는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취업하거나 높은 연봉이나 지인의 소개 등만으로 취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주위에서 취업들을 하고 다들 막 그냥 아까 우리가 봤던 자신의 적성, 환경, 정보를 충분히 확인도 안 하고 체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취업을 목적으로 막 들어가면 근데 지인이 가자 괜찮아 연봉 생각보다 높네 이렇게 들어가면 대부분 2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쯤 이때 3년 전에 매너리즘이 와서 이직을 하고 그만두게 돼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가 신입이라고 발생될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한 직장을 이렇게 3년 다니다가 단절, 퇴사, 또 가서 3년, 이것도 아니네. 3년, 생각보다 또 다른 게 있나? 3년. 그럼 이게 3년씩 다 경력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경력 관리나 경력 부분을 의심해. 이 사람은 뭔가 대인관계가 안 좋은가 보다. 일을 못하나 보다. 비관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봐요. 계속 이렇게. 근데 경력을 화려하게 살려서 몸값을 높이면서 이직 메뚜기 뛴다고 그러죠. 이직을 이렇게 하면서 몸값 튀긴 사람은 틀려요. 이 사람은 경력 개발을 연속적으로 관련 있는 경력을 이렇게 개발했구나. 이렇게. 또 계속 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해야 돼요. 꾸준한 자기 개발로 경쟁력 높여야. 지난해 말 온라인 취업 포털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이 선호한 신입사원 연령 4년제 대학 기준으로는 남자는 28세, 여자는 26세로 나타났다. 반대로 채용하기 부담스러운 나이는 남녀 각각 31세, 29세부터였다. 기피하는 이유는 조직 적응력 문제와 조직 내 위계 질서 유지 때문이다. 최근 일부 기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인턴 채용 수를 늘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높지 않다. 그렇다고 스펙만 쌓다가 취업 적정 연령기를 넘겨버리면 오히려 정규직 취업하기가 어려워진다. 자,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더 늦어지면 이거죠. 봐요. 이렇게 다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 28, 25부터 입사를 해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29이야. 근데 이 밑에 신입이 32이 들어와. 자, 나이가 3살 차이가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이 위계 질서라는 게 나이도 받쳐주고 업무의 스킬도 다 맞춰줘서 질서가 되는 게 되게 좋은데 이게 나이 때문에 무너지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나이에 취업에 적정 연령기를 넘기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쉬셨다가 바로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